교과서 60쪽을 펴세요.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옛날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살펴봅시다. 시간이 흐르면서 농사도구가 어떻게 변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우리가 지난 사회 시간에 옛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한 도구를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복습해 봅시다. 옛날에는 돌과 나무로 농사도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돌칼을 만들어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청동은 귀하고 다루기 어려워서 사람들은 청동으로 농사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도구를 여전히 사용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철을 이용해 농사도구를 만들었는데요. 단단해서 땅을 잘 갈 수 있고 더 날카로워서 농사짓기가 더욱 편리해졌어요. 그럼 교과서 60쪽을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땅에 씨를 뿌리면 많은 곡식이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농사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는지 살펴봅시다. 우와, 여기 콩이 있었네. 우리 콩을 따서 집으로 가자. 멧돼지다! 도망가자! 그래, 빨리 가자. 여길 봐! 우리가 떨어뜨렸던 콩에서 싹이 돋았어. 농사를 지으니 먹을거리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어.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어떤 도구가 필요했을까? 교과서 61쪽을 봅시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사람들은 돌을 나무에 연결하거나 날카롭게 갈아 농사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농사 도구를 만드는 재료는 돌에서 철로 점차 바뀌었습니다. 날카롭고 튼튼한 농사 도구 덕분에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논밭의 넓이가 커졌고 수확하는 곡식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도구를 살펴보면 땅을 가는 도구의 발달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돌로 만든 돌괭이를 사용했다가 철로 만든 괭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의 발달을 보면 처음에는 반달 돌칼을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철로 만든 낫을 사용해서 곡식을 더욱 잘 벨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6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소를 이용한 농사 도구를 사용하면서 힘을 덜 들이고 논이나 밭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농기계를 사용해서 훨씬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 도구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 다양하고 많은 양의 곡식과 채소, 과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돌괭이나 철로 만든 괭이를 사용해서 밭을 갈았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하거나 트랙터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반달 돌칼이나 철로 만든 낫을 이용해 곡식을 수확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탈곡기나 콤바인을 이용해서 곡식을 수확합니다. 지금까지 땅을 갈 때 사용하는 농사기구, 곡식을 수확하는 농사기구에 대해 공부해 보았어요.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농사의 첫 단계는 땅을 가는 것인데요. 땅을 쉽게 갈기 위해 사용한 도구들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괭이라고 하는 농사 도구예요. 괭이는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데 쓰지요. 아주 먼 옛날에는 돌괭이를 사용했어요. 돌괭이는 긴 나무 막대기 끝에 돌을 묶어 만들었는데요. 돌은 그리 튼튼하지 않았죠. 그래서 돌보다 단단한 철이라는 금속으로 괭이를 만들었어요. 철로 만든 괭이는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직접 땅을 갈지 않고 힘이 센 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쟁기랍니다. 나무로 만든 쟁기는 끝부분에 줄을 달고 거기에 소를 걸어 사용해요. 사람은 쟁기를 잡고 소의 뒤를 따라가며 방향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힘을 덜 들이고도 논이나 밭을 갈 수 있었죠. 오늘날에는 트랙터라는 농기계가 등장했어요. 트랙터는 자동차처럼 운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쉽고 한꺼번에 넓은 면적의 땅을 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트랙터 뒤에 여러 가지 기구를 바꿔 끼우면서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하고 많은 양의 곡식과 채소, 과일 등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듯 땅을 가는 도구가 발달한 덕분에 사람들은 농사 짓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답니다. 땅에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쑥쑥 자라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수확물을 거둘 차례네요. 그럼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함께 알아볼까요? 돌을 갈아 만든 이 도구는 반달 돌칼인데요. 모양이 반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동그란 건 무엇일까요? 그건 줄을 끼우기 위한 구멍이에요. 줄을 끼웠기 때문에 돌칼을 손목에 걸고 벼 이삭을 자를 수 있었죠. 하지만 돌칼은 길이가 짧아 많은 양의 곡식을 베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에 철을 다듬은 칼날을 끼워 낫을 만들었답니다. 낫은 베어낼 부분을 한 움큼 쥐고 긴 칼날을 휘두르며 사용하는데요. 때문에 돌칼보다 많은 양의 곡식을 벨 수 있었죠. 수확이 끝나면 해야 할 일, 바로 곡식의 껍질을 벗겨 나달을 분리하는 탈곡인데요. 처음에는 사람이 직접 곡식을 털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탈곡기가 등장했는데요. 탈곡기는 뒷부분의 페달을 발로 밟으면 돌기 달린 회전통이 돌아가면서 나달을 분리해 주었어요. 이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탈곡할 수 있었죠. 한편 오늘날에는 수확과 탈곡을 모두 할 수 있는 기계인 콤바인을 사용합니다. 콤바인 앞에 달린 칼날이 수확할 자리를 지나가며 곡식을 베면 기계 안에서 바로 나달로 분리하는 것이죠. 이러한 농기계 덕분에 사람들은 혼자서도 넓은 땅에서 농사짓고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 사회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농사도구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음식과 옷을 만드는 도구의 변화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